안녕하세요. 참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자, 이번은 이제 36회 8월 7일 시험 대비로 마지막 35회 모의고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네. 자,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고 이제 문제풀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이제 아는 문제도 계실 테고 또 이제 모르는 또 문제, 또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문제풀이 형식으로 좀 점검하시면서 네,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향해서 달려가는 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35회가 5월 15일 날 시행했던 문제예요. 1교시 이론 35나 실기 이렇게 나눠서 네, 1, 2로 나눠서 시간이 좀 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에 다 같이 보는 걸 네, 좀 권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 나눠서 두 번 차량으로 1부, 2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할게요. 네, 1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네,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한다. 1번 의존성의 증가, 2번 경직성의 증가, 3번 사회성의 증가, 4번 우울감의 증가, 5번 과거 해상의 증가. 네, 정답은요? 자, 경직성의 증가. 네, 바로 보이시죠? 항상 1교시 1번의 문제는 대상자 이해 파트에서 문제가 항상 추진돼요. 그쵸? 근데, 예, 어김없이 이번도, 음, 사회적인, 심리, 사회, 여기서 심리적인 특성에서, 그죠? 노년기 특성이 크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근데 항상 심리적인 특성에서 골라낸다고 했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단어 뜻에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단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익숙한이에요. 네, 익숙한. 그래서 익숙한 건 좋아하고 새로운 건 싫어하고 또 그걸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융통성. 그렇죠. 없어 보인다. 이런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계시면 바로 경직성이 눈에 보인다고 했어요. 왜냐 경직은 굳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었기 때문에 익숙한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거는 변화하기 싫다. 이렇게 단어로다가 좀 정리를 해두십시오라고 했던 거죠.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번입니다. 안 지워졌네요. 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번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간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 관계를 자제한다. 5번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네, 정답은요? 네, 2번이죠.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문제풀이 따로 안 해도 사실 상식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미 이 노인 공부를 하셨다면, 연구소 공부를 하셨다면, 뭐 여기 난이도는 아이고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사실 좀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그쵸? 네, 넘어갑니다. 자, 3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1번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번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 의욕 고치,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마련, 4번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 네, 네, 5번이죠. 아주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 1회부터 시작해서 35회를 거쳐가는 동안에 예, 네, 아주 초반기에 많이 냈던 문제고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쉽게 나는 제도 문제는 없었거든요. 예, 여러분이 이제 풀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풀어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35회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좀 쉬웠던 편이에요, 사실은요. 왜냐면 제가 문제를 쭉 봐도 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도 오랜만에 등장한 거예요. 목적 같은 문제는 사실 그렇게 최근에 냈던 문제들은 아니고 초기의 문제지만 예, 또 이렇게 등장을 해줬으니까 35회 보신 선생님들이 좀 쉽게 쉽게 풀어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쉬운 문제만 보시면 안 되겠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항상 같이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 여러분 딱 금방 눈에 보이실 수 있을 만큼 5번 정확합니다. 예, 다음 문제 갑니다. 자, 4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최종 등급 아이고 오타 났네요. 네, 찬정이 아니라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한다. 2번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3번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번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예, 정답은요. 네, 5번이죠. 네, 5번이에요. 네, 그럼 다른 거 틀린 이유를 좀 찾아보면 되겠죠. 1번 같은 경우에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니고 어디일까요? 예, 등급판정위원회. 그쵸? 그 다음 2번에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요까진 맞아요.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어야 되는데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아니죠? 어디 직원이어야 돼요? 그렇죠. 공단 직원이어야 되죠. 예, 요런 문장이 자칫 잘못 읽으면 예, 착각할 수 있을 만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 3번에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예, 지자체가 인정서를, 예, 지자체는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인정서를 대상자에게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뭐 지자체가 이 안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럼 4번은 네, 인정의 신청 조건이 안 되죠? 예. 우리가 60세 남자면 65세 미만이시고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환을 가지셔야 되는데 혈액은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이라 하면 치매, 뇌졸중, 파킨슨 요것만 알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치매 종류들이야 뭐 예, 눈에 띄게 보이지만 예, 뇌졸중 안에 들어가는 건 뇌경색과 뇌출혈이기 때문에 지주막하 출혈이라든지 이런 교재에 나오는 그쵸? 예, 판정에 딱 들어가는 진단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킨슨 같은 경우도 기저핵도 파킨슨의 일종의 한 부류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에 4번의 문항은 정답은 5번입니다. 네, 5번 문제 갑니다.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단기보호, 2번 복지연구, 3번 가족요양비,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예,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그쵸? 그럼 장기요양 급여 중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늘 문제풀이할 때 말씀드려요. 예, 이것도 여기에 네, 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풀고 가시면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 많이 푼다고 점수가 결코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늘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고 뭐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제 말이에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영상을 보시면서 아, 너무 느려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런 분들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네, 고집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중이라고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교과서를 돌아가셔서 그 안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고 간다 생각하시고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에서 다시 틀리지 않거든요. 이 5번 문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급여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네, 세 가지 나오셔야 되죠. 첫 번째가 재가급여, 두 번째가 시설급여, 세 번째는 특별현금급여. 그걸 다 분류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왜? 이 똑같은 문제는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걸 변형해서 출제를 할 거니까. 그러면 재가급여에 들어가는 종류가 무엇이냐? 네, 지금 이 시간에 불러보시면 되겠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예. 그 다음 시설급여에 들어가는 게 두 가지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여기 나왔네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룹홈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에 들어가는 건 가족요양비, 생리요양비, 요양병 간병비. 예. 그럼 각자 뜻은 다 구분하실 수 있나요? 그것까지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것까지. 방문요양의 가장 대표적인 뜻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다. 이런 말들 있죠. 그다음 주야간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일정한 시간 동안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는 안 헷갈리세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까지 확실하게 구분하시려면 자, 들으시면서 생각이 안 나시면 교과서 39페이지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본인이 읽고 나는 정확하게 내용까지 냈을 때 맞춰낼 수 있냐. 여기까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갑니다. 네, 6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번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2번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3번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번 대상자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이죠. 예, 4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요양보호사 역할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쵸? 네, 여기도 단어로 풀어주세요. 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관찰자라는 역할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관찰하는 거냐? 제가 늘 말하죠. 관찰이라는 글자로도 시험 문제를 분명히 낼 수 있지만 관찰자를 빼고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뭐였냐면 변화였어요. 왜? 무엇을 관찰하는 거냐? 변화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어 두 가지만 하셨으면 되는 거죠. 관찰자 역할이 답이 되려면 관찰, 무엇을 관찰하지? 변화. 그것이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어디에 있냐? 예, 4번에 딱 있잖아요. 그럼 여기 답을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입장에서 편든다. 그렇죠. 옹호자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1번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입에서 나와주셔야 돼요. 그냥 귀로 듣지 마세요. 귀로만 듣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런 동영상의 문제풀이를 하실 때도 문제풀이를 하면서 강사가 물어보면 그냥 혼자서 듣고 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응? 그거 옹호자 이렇게 여러분 입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답하실 수 있다면 예, 만점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진짜 공부잖아요. 그럼 이제 2번에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정보 전달자죠. 그럼 3번은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그럼 뭐예요? 숙련된 수발자. 자, 숙련됐다라는 말은 전문적이라고 했어요. 전문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 있죠. 지식과 기술. 그치, 지식과 기술이 붙으면 전문이고요. 그게 붙으면 숙련된 수발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5번은 뭐냐? 예,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어떻게요? 동기 유발자. 그렇죠. 예. 이런 역할 묻는 문제도 사실 매해마다 출제됩니다. 단어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네, 7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번, 목욕을 도왔다. 2번, 외출 시 동행하였다. 3번,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4번,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번,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예, 정답은요? 네, 3번이죠? 매번 나옵니다. 이제 페이지도 외울 거거든요, 제가. 페이지 48. 그죠? 네, 표준 서비스 분류표. 뭐, 요양보 업무의 목적에서 100 하나?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가 출제된다면 당연히 여기서 뽑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표준 서비스의 분류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중 나왔잖아요, 중. 제가 중이 나왔을 때는 문제 유형이 한 가지지만 이 한 가지 유형을 가지고 몇십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중이니까 그 안에 뽑아낼 수 있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자, 내가 아냐 모르냐를 테스트 하실 때 자, 1번을 보면서 목욕을 도왔다. 그러면 이 목욕에 해당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마도 목욕 도움일 거예요. 도왔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목욕 도움이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겠죠. 근데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랑요? 방문 목욕이랑. 방문 목욕이 들어가면 방문 목욕 서비스로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 외출 시 동행이다. 이런 말이 붙죠? 그럼 외출 시 동행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럼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외출 시 동행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일상 업무 대행. 이것까지 같이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그러면 정서 지원 서비스를 물었으니까 정서 지원에 들어가는 거 3번 생활상담. 얘만 있지 않아요. 그쵸? 정서 지원에 들어가는 건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체의를 변경해 주었다. 예, 그럼 신체활동이에요.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화장실 이용 돕기네요. 얘도 신체활동 지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서 지원 서비스. 당연히 뭐 3번이죠. 의미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 여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거를 다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하시려면 48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교과서를 딱 펴놓으시고 표 분류표를 다시 한번 읽으셔서 완전히 맞춰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분류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내든지 다 맞춰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에서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자, 그럼 내용해 볼까요? 대상자가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그랬더니 요양보호 선생님이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네, 그럼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예,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네, 이 지금 보기 자체가 1번부터 5번 보기 자체가 고민할 만한 보기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보기 1, 2, 3번, 5번 중에서 뭐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쉬운 문제야. 사실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딱 보면 헷갈릴 게 없어요. 이걸 보고 신체 구속도 아니고 사생활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고 뭐 소유 재산물도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만 출제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것 또한 뭐냐면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교과서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교과서로 돌아가셔서 네, 몇 페이지에 있냐면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점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으로 다 바꿔도 나는 풀 수 있는가? 네, 그걸 맞춰내셔야 되는 거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기출문제를 정리해서 매 시험 때마다 이렇게 올리지만 기출문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뭐를 느끼는 거냐? 교과서의 예시를 이제 쓰지 않는구나. 그거 이제 절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예시만 외워도 답이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의사소통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예시들이 교과서 예시를 그대로 갖다 쓰지 않는 출제 요원들이 되셨어요. 네, 그럼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우리한테 더 공부하면서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매트리스랑 침대랑 뭐 별반 다릅니까? 같은 의미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간단해요. 근데 이제 아니 왜 또 이렇게 교과서 예시를 안 쓰고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예시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예시를 들어서 이건 지금 위배잖아요. 그럼 문제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다 쓰는 거예요. 침대나 매트리스는 항상 환경이에요. 환경. 여기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에서 주 메인의 단어는 환경이거든요. 그 단어에 맞춰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사례들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거 되시면 네, 따로 교과서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안 된다 그럼 돌아가셔야 돼요. 그 제가 이렇게 써놓잖아요. 왜? 여기도 중이 나왔거든요. 네, 저는 중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여기 문제 유형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문제 사람만 맞춰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셨나? 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묶었잖아요. 손과 발을 묶어. 네, 그런 단어 떠올리셔야 되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그럼 얘는 문제 사례 뭐가 나와야 돼요? 사진이라든지, 그죠? 또는 우편물, 편지, 전화,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럼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엔 뭐가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선물이 나오셔야 돼요. 그럼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에는 뭐가 나오셔야 돼요? 통장. 지금 바로바로 답이 나오시면 안 돌아가셔도 돼요.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문제 사례가 나는 떠오르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66페이지. 그래서 66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시험장 가시는 걸로 추천, 적극 권장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이렇게 됐어요. 네,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네, 신체적 학대입니다. 여기도 쉽게 눈에 보셨을 거예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위협. 그러니까 위협, 뭔가 파손, 물건을 막 부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힘의 이걸 막 보여주는 약간 그런, 그쵸? 근데 여기가 헷갈리셨어도 뭐 괜찮아요. 여기로 오시면 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늘 말씀드렸죠. 경계선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했다. 그것은 신체적 학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리로 나눠봅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신체적 학대에 가깝고요. 떠돌아다니는 거죠. 집 주변에 뱅뱅뱅뱅뱅 떠돌아다녀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방임으로 가셔야죠. 그 다음에 멀찌감치 가서 돌아올 수 없게 한다. 또는 시설이나 요양원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했다.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6기로 가셔야죠. 그럼 여기도 뭘까요?
예, 여기도요. 학대의 유형을 물어보면 학대 유형의 종류가 7가지예요. 예, 교과서 79페이지. 그래서 여기에 점검을 하실 때는 신체적 학대 이런 거야. 정서 학대 이런 거야. 그게 아니고요. 79페이지에 해당하는 세부 학대 내용이 있어요. 그쵸, 내용. 그래서 그 세부 학대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확실히 학대 내용들만 딱 봐도 이것이 신체적 학대인 건지 정서적 학대인 건지 방임인과 유기인지 구별할 수 있냐.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도 점검하시고 테스트를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임을 딱 보시는 순간에 방임에 들어가는 게 뭐였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거. 예, 간단히 할까요? 방임에 들어가는 게 뭐냐? 구별하셔야 되는 거, 헷갈리는 것만 할 거예요. 헷갈리는 거. 네, 다른 거와 확실히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 헷갈리는 건 돈 얘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돈 얘기.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생활과 관련된 업무, 세금, 뭐 요금 납부, 용돈, 종교활동, 경조사비 이런 것도 방임에 들어갔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뱅뱅뱅뱅 떠돌았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죠. 유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했죠. 연락을 두절한다든지 낯선 장소에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배회한 어르신을 찾았는데 부양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게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10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자,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번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번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예, 정답은요? 네, 성희롱 대처법입니다. 성희롱 대처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예, 딱 나왔잖아요. 단어. 단어가 정답이에요. 네, 이거 성희롱이구나. 단어라는 단어가 몇 번에 있지? 이렇게만 찾으셔도 정답이 보일 수 있거든요. 항상 성희롱의 가장 중요한 대처는 단어라는 글자예요. 좀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진행이요. 제가 좀 빨리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35문제를요, 빨리빨리 시간 안에 사실 맞춰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2번 들으세요. 돌려서 들으시면 한 번 듣고 2번 들으시면 더 잘 들리거든요. 그렇게 하게끔 저는 요 페이스 속도 유지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뒤에서 껴안는다. 2번 가슴 부위를 만진다.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번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예, 정답은요? 네, 여기도 쉽게 보셨을 거예요. 언어니까. 예, 성희롱의 유형은 우리 교과서에 3개가 나오죠. 껴안는다, 가슴 부위를 만진다. 얘는 신체적. 사진을 보여준다, 성기를 보여준다. 뭘 보여줬네? 그러면 시각적. 예, 얘는 물었으니까 질문을 하라는 거죠. 답을 하라는 거죠. 그럼 언어적 성희롱.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갑니다.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번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함으로 자제한다. 자, 4번이죠. 예, 얘도 금방 눈에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보너스 문제. 직업 윤리는 항상 보너스 문제예요. 천천히만 읽으시면 답이 다 보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적합한 답을 찾아주세요. 다음 갑니다. 자, 13번입니다. 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번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3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다. 4번 친한 동료에게 부탁한다. 5번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네, 1번이죠. 지금 윤리에서도 나오는 문제고요. 기록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같은 얘기죠. 네,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한다. 보고예요, 보고. 왜냐면 왜 보고해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만 정확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주 계약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대상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변경이라든지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선생님들에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고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1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2번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은 보고를 생략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4번 업무 외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은요? 네, 여기도 쉽게 눈에 보이셨죠? 네, 1번입니다. 넘어갑니다. 1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은 1번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2번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3번 대상자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4번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5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네, 네, 5번입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면 좋겠죠. 네. 선생님들 36회에서도 한번 기대해 봅시다. 15번, 14번, 13번. 예, 다 눈에 답이 딱딱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번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번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3번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번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예, 그렇죠. 5번이죠. 문제만 잘 읽으시면 돼요. 위험이 적은 경우라고 그랬어요. 적은 경우. 그러니까는 안전한 환경을 찾으라는 거죠. 예,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경우고요. 5번만 가장 안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17번입니다. 1번부터 16번까지는 1장 문제예요. 1장. 요양보호개론. 네.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 예, 요 시험은 조금씩 개수의 변동은 있긴 한데, 30문제까지 30개 정도에서 반은 1장, 반은 2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의학 파트와 연관되는 문제로 예, 이제 이게 조금씩 옮겨갈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오미 뭐 직업윤리에 직업성 감염 질환으로 등장하고 또 이제 의학에서도 또 나오긴 하는데 67번까지가 예, 1장 개론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17번 한번 볼게요. 오메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용혈압계를 사용한다. 2번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번 증상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번 대상자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예, 정답은요? 네, 5번이죠. 몸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동시치료. 동시치료가 제일 중요하죠. 증상과 상관없이. 그래야 한 번에 방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용 혈압계 같이 쓰면 옮겨가요. 긁어요, 옮겨가요. 예, 증상 있는 부위만 바르면 안 돼. 전신에 다 바르는 거죠. 대상자 상한 친구를 같이 함께 세탁하면 옮겨갑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8번입니다. 네, 의학 2장이죠, 이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번 경과가 짧다. 2번 원인이 명확하다. 3번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요? 네, 4번이죠? 네, 4번. 자, 이 노인성 질환의 특징도 진짜 잘 내요. 의학에서 항상 시작이 여긴 것 같아요. 그게 이게 페이지에 작은 페이지 한쪽에 예, 들어가 있는데 뭐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심리정신계까지 해서 한 문제를 뽑아내는 확률보다 노인성 질환 특성에서 한 문제를 뽑아내는 확률이 거의 뭐 100%에 해당하는 예, 비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예, 왜 출제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도 문장을 잘 보시면 되잖아요. 경과가 뭐지? 병에 걸려있는 시간. 짧은 게 아니라 길고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불명확해요. 초기 진단이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증상만 가지고 애매하고 노화와 구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맞고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쉬운 게 아니라 어렵죠? 애매하니까. 기능 이상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단어들에 집중하셨다면 답이 충분히 보이셨을 거예요. 자, 다음 갑니다. 자, 1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 증가, 2번 신체 활동 증가, 3번 복부 근력 강화,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5번 규칙적인 대변 습관. 예, 정답은요? 네, 4번이죠. 그러면 얘 말고도 다른 약물 기억하실 수 있어요? 세 가지. 예, 암 환자 떠올리시라고 했죠. 약간 암 환자.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하고 항암제. 그렇죠? 예, 또 하나 있죠? 예, 뭘까요? 제산제. 약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변비는 요인도 잘 내고 증상도 잘 내고 치료 예방도 잘 나오지만
익히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내용으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 여기 오시기 전에 아셨던 상식의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좀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요런 게 있구나. 약물도 사실 일상에 여기 오시기 전에 크게 접하시지 않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약물들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0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예, 1번 폐활량 증가, 2번 기침 반사 증가, 3번 손모운동 감소, 4번 코점막의 건조함 감소, 5번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예, 정답은요? 예,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자, 호흡기계의 변화. 제가 항상 특징 중에서 소화기계부터 심폐연생기까지 증가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따로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럼 한번 기억이 잘 되어 계신지 점검해 보실래요? 호흡기계 변화에서 증가되는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기관진의 분비물의 증가. 일단 틀렸어요. 예, 이렇게 찾으시면 좀 빨라요. 그럼 얘네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해당하는 거예요? 감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어는 감소네? 감소네? 여기 있네요. 근데 왜 4번은 틀리나요? 자, 여기 내용을 보세요. 코 속의 코 점막의 건조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건조해지기 때문에 익혀져. 많이 건조해져서 효과적으로 가습되지 못합니다. 예, 여기만 좀 구별하셨다면 답이 금방 보이셨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1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 2번 웃음요법을 강조한다. 3번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요실금이라고 봐도 무난한 문제예요. 네. 요실금, 그러니까 복압은 복부의 압력이 올라갔을 때 소변이 밖으로 배출되는 거.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비만 관리를 해라. 복부 비만이시면 특히나 예, 복부의 압력이 찍어 누르기 때문에 요실금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웃음요법 강조하시면 안 되죠. 웃다가 튀어나오니까. 줄넘기, 예, 압력에서 나옵니다. 수분 섭취 요실금 있어도 제한하시면 안 되고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으면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변비가 생기죠. 변비가 있으면 요실금이 심해집니다. 왜? 직장이 땅땅해지면서 변이 찬 게 앞주머니 방광을 찍어 누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요실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랬죠.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 문제 갑니다. 22번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번 결막염, 2번 녹내장, 3번 백내장, 4번 망막염, 5번 안구건조증. 예, 정답은요? 네, 금방 보이셨죠? 자,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X, X, X. 왜? 두 개 중에 찾으셔야 돼. 배운 적이 없어요. 네, 눈질한 두 개밖에 안 배웠어요. 녹내장, 백내장. 그쵸? 여기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고. 그럼 여기 포인트는 뭐냐? 뿌옇게가 아니에요. 예, 얘로 찾으셔야지. 수정체. 수정체가 혼탁해집니다. 백내장. 왜? 그래서 수정체가 동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뿌얘지는 건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다 뿌얘집니다. 제가 부위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공의 수정체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백내장이라 동공에 뿌옇게 혼탁 뭐 이런 글자가 붙으면 그건 백내장이 되는 거고요. 그럼 녹내장은 어디가 뿌얘지는 거예요? 각막. 네, 각막 부위 혼탁.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시는 것이 네, 헷갈리지 않는 건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 안 가셔도 답은 보이셨을 거예요. 수정체만 아셨다면 그쵸? 네, 다음 문제 갑니다. 23번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번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마비가 발생한다. 3번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번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예,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뇌졸중. 도파민의 부족이면 뭐예요? 예, 파킨슨이죠. 자, 좌뇌가 손상되면 신경이 중간에 교차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마비가 아니라 우측마비가 되겠죠. 우측마비, 우측 감각 이상, 우측 감각 소실 이렇게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혹시 생각나실나 모르겠네요. 언어 쪽에 생각하는 거. 좌뇌가 손상되면 뭐가 온다고요? 실어증. 우뇌가 손상되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지읒과 시옷을 엮어서 자네는 실어증까지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예, 운동실조증이죠. 그럼 어디가 나와야 돼요? 손해가 나야죠.
안정시 떨린 무표정한 얼굴. 예, 파키슨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4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방법을 옳은 것은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번 꼭 끼는 신발을 신는다. 3번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4번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5번 발에 열 패드를 내어주어 모은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발관리법이죠. 꼭 맞는 신발 신으시면 안 돼요. 예, 꼭 끼는 거 신으시면 발가락이 붙어가지고 여분이 없어서 상처 날 수 있어요. 양말을 신고 다니셔야 돼요.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 양말 신었을 때 발가락에 상처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물기는 항상 남겨두시면 안 돼요. 말려주셔야 돼요. 습기에 의해서 피부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열 패드 대주시면 안 돼요. 화상 입어요. 그러면 예,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잠깐 또 보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소화기계부터 심리정신기까지 10파트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의 문제가 출제되냐면요. 6개. 네, 근데 이 개수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25번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10파트가 끝나고 나면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행위 수칙에 대한 걸 설명하죠. 거기가 옛날에는요, 문제를 많이 내지 않았어요. 비중도가 뭐 많아봐야 한 두세 개 정도? 근데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증진에서만 7개를 냈어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10파트의 내용이 훨씬 많은데 거기에 내용은 6개밖에 안 되고 건강증진 파트에서 7문제를 뽑아낸 거예요. 네, 사실 요거만 봐도요. 난이도가 조금 쉬웠다는 거는 사실 분석이 다 돼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난이도를 떠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의학의 10파트도 중요하지만 건강 증진에서도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구나.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의학에서 너무 많이 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건강 증진은 그동안 많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많이 출제하는 출제 동향이 사실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증진 파트도 그냥 가지 마시고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점검하시면서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좀 풀어볼까요? 네, 25번 지금 보이시는 문제부터 갑니다.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칼슘 흡수력의 증가, 2번 소화의 분비의 증가, 3번 삼키는 능력의 증가, 4번 구강 건조증 감소, 5번 갈등에 대한 반응의 저하. 예, 정답은요? 네, 5번이죠. 네, 영양의 문제는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심리정신계까지 다 합쳐놓고 노인한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말을 해요. 여기 보시면 흡수력 감소, 소화액 감소, 삼키는 능력 감소, 건조증 증가. 네, 여기에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좋아. 땀샘이 작아지기 때문에 갈증에 대한 반응이 좋아요. 저하가 돼요. 그래서 뭐가 생길 수 있냐? 탈수가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6번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한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번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예,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예, 딱 이것도 눈에 보이셨을 거예요. 그쵸? 네, 넘어갑니다. 자, 27번입니다. 철분제 복용을 도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바로 나오셨을 거예요. 제가 하도 강조해서. 뭘요? 철씨. 씨가 있나? 찾아볼까요? 네, 1번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번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번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예, 정답은요? 네, C 어디예요? 오렌지 주스. 네,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철씨, 칼, D 이렇게 제가 열하고 있죠. 철분은 C가 흡수를 도와주고 칼슘은 D가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철분제를 복용할 때는 주스와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요,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C가 아니니까 제하는 거고 여기는 약물 투여법과 가까워요. 철분제라기보다 약을 투여하는 약물에 대한 관리법과 가까운 내용이라서 그쵸? 네, 그걸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8번입니다.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줄인다. 2번 카페인 음료를 잠깐만요. 이게 답이 두 개가 돼요. 잠깐만요.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도, 네,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잘못된 게 눈에 보여요. 네, 너그러 이렇게 봐주세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고쳐갖고 왔어요. 문제 1번을요. 다시 해볼게요.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번,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번,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예,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네, 이렇게 답이 하나가 되죠. 네. 자, 그래서 뭐 여기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네, 다음 갑니다. 29번입니다. 금연은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성기능이 감소한다. 2번 기대 수명이 감소한다. 3번 손상된 폐기능이 악화된다. 4번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5번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예, 정답은요. 그렇죠. 4번이죠. 성기능 좋아져요. 기대 수명 좋아져요. 폐기능 좋아져요. 혈중 산소량 정상보다 늘어나요. 예, 다음이요. 30번입니다. 예, 항상 나옵니다. 예방접종. 뭐 건강증진 방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딱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에서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연수만 기억하면 답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30번 풀어볼게요.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결핵, 2번 홍역, 3번 폐렴구균, 4번 디프테리아, 5번 인플루엔자. 예,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혹시 당황하셨나요? 어? 내가 외운 게 없는데? 뭐가요? 파상풍. 네, 그래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 보시는 순간에 네, 먼저 지워야 되겠죠. 예, 없어요. 홍역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연수를 물었으니까 없어요, 연수가 없어요. 폐렴구견 연수 없어요. 인플루엔자 몇 년이에요? 1년. 아, 그럼 답이 보이네요. 4번 그냥. 예,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를 놓치고 파상풍만 기억하셨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그냥 아닌 걸 지우면요. 답이 하나 딱 떨어져요. 교과서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옛날엔 파상풍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냈는데 지금은 이제 파상풍 대신에 디프테리아를 갖다 딱 쓴 거죠. 근데 두 가지가 다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해야 되는 거라고 했고 연수가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10년, 인플루엔자 매년. 요거죠.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이런 문제 네, 금방 정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31번입니다.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번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번 구강으로 섭취한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번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네, 답은 3번이죠. 다 지금 같은 시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폭염의 안전수칙, 예, 여기도 눈에 딱 보입니다. 3번입니다. 여기까지 건강진진이에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항상 이렇게 30번 때까지 조금 더 나가서 뭐 31번 여기까지는 갔지만, 그럼 나머지 5개 정도나 4개 정도는 기록이라든지, 예, 임중이라든지, 또는 이제 의사소통. 여기 세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 4개 정도 만들어줘요. 이거는 여러분이 2교시 공부하신 걸 가지고 여기서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뒤에 거에 막 집중하지 마시고, 1장에 15개, 2장에 15개, 여기에 집중하셔서 개수를 좀잘 네, 추리셔가지고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좀 점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기록에 관한 문제가 2개, 임용 2개 이렇게 출제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31번 볼게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보고의 형식은 1번 구두 보고, 2번 서면 보고, 3번 주간 보고, 4번 원래 회의 보고, 5번 정기 업무 보고. 네, 정답은요? 한번 보이셨죠? 예, 가벼워요. 급해요. 그럼 구두 보고 하셔야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3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번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번 대상자 개인정보 공유, 4번 요양보호사의 밀착 관계 형성,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예, 정답은요? 네, 1번이죠. 예, 연속성 유지 맞고요.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에 대한 걸 지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죠. 정보 공유하시면 안 돼요. 네, 보호자 밀착 관계. 뭐 그것 때문에 기록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관 중심의 서비스하면 안 되죠.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가야 되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이요.
34번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는 1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 3번 사지가 따뜻해진다. 4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예,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예, 호흡이 불규칙적이죠? 예, 소변량 줄어들어요. 사지 따뜻해지지 않아요. 차가워져요. 순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긴장도요. 근긴장도가 뭔지 아시죠? 근육이 이렇게 땅땅하게 탄력 있게 막 힘 있게 주는 거 약해지잖아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팍 풀어지잖아요. 예. 잠자는 시간 줄어드는 게 잠자는 시간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 의식을 잃어버리고 임종 가까이 가시니까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교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임종 적응 단계는 자,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네, 정답은요? 네, 3번 타협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런 문제. 한동안에 엄청 많이 내다가 또 한동안 쑥 들어갔다가 네, 이번에 다시 등장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결혼할 때까지만 시간의 연장이죠? 네, 시간의 연장. 네, 시간의 연장이 타협이잖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뭘 타협하냐? 사는 시간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시간 연장에 대한 타협. 타협. 그럼 부정은 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길래 큰일 나요.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그럼 분노는요?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아니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여기는 왜자가 중요한 거죠. 우울은요? 예, 지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수용이 지쳤어. 우울은요? 말이 없어요. 예,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울고 조용히 있고. 그 다음에 수용은요? 예, 이제 등장하죠. 지쳤어. 나는 지쳤어. 마지막 정리의 시간.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예,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1교시를 다 풀어봤어요. 정신없이 봤는데 일단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들은 좀 넘어갔고요. 조금 제가 잔소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은 페이지를 참고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은 누구나가 1번부터 다 시청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35번까지 꿋꿋이 참고 45분 이상을 견뎌서 와주신 선생님들, 선생님들 안에 합격의 행운이 함께 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실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